때는 2021년 여야의 오선 의원 둘이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는 거부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조경태입니다. 먼저 신상 발언 안민석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최서원 씨의 명예 1억 원인데 그 1억 원 다 줘라 이렇게 안민석 의원한테 판결을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민사소송이라는 거는 변론을 하지 않으면은 네. 고발자 주장이 100%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무변론으로 했고요. 네. 그래서 최순실 씨의 주장이 네. 어이없는 주장이 네. 100% 받아들여진 것이고요. 아니 그러면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해서 변론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바보 작전입니까? 멍청이 작전입니까? 네, 아무튼 무변론으로 변론하지 않으셨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자체가 의의가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국기를 문란하고 국정농단을 한 채로 예? 지금 18년형을 받아서 네. 지금 평생 감옥에서 반성을 하고 있어야 될 텐데 네. 이런 저에 대한 공격과 고발은 가당치도 않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제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자, 허위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 최순실 재산 300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다면서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 300조라는 거는요. 과거에 미국 의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자금을 한 2년 정도 조사를 한 조사 보고서에 프레이저 보고서죠? 예. 지금 현재 액수로 따지면 한 300조 정도의 통치 자금을 모았고 당시에 8조 원 정도의 비자금을 그렇게 많이 모았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공식적으로 네. CIA와 전문조사 전문가들이 추적을 한 그 보고서가 그 공식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액수를 네. 그것이 당시에 이제 한 8조 돈이고 지금 뭐 화폐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 변동 따져서 한국은행에서 한 300조 정도 된다는 그런 이제 의견을 이제 내서 네. 그래 통치자금이 300조일 것이고 그리고 그 300조를 어디서 쓸까? 그 중에 일부가 스위스 비밀은행으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관리했던 그런 사람들의 명단도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의 일부가 최태민을 거쳐서 이제 최순실에게 흘러갔을 것이다. 그 정도의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추정을 했고요. 독일 헤센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한국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멈췄죠. 그런데 민사소송을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이것이 이제 형사 고발도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형사 고발에 치중을 했고요. 그래서 형사 고발이 끝나면은 이 민사 소송도 쉽게 해결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요. 네. 그렇게 갑자기 이제 판결이 내려져서 이제 뭐 한마디로 좀 의의가 없습니다. 의의가 없는데 민사 소송의 성격 자체가 무변론을 하게 되면은 네. 고발자의 의견을 100% 수용을 하는 그런 법적인 시스템이니까 2심에서는 제가 잘 대응해서 저의 무죄를 그렇게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9663님께서 안민석 의원님 1억 배상하시려면 택시 운전 많이 하셔야겠네요 얘기하십니다. 조경태 의원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그런 또 손해배상 청구에서 또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나는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 그리 났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또 2심과 또 이게 남아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계속 지켜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심 재판부에 전혀 변론을 하지 않아서 이건 상식에 맡기겠다. 최서원 씨가 국정농단의 주범이고 이 땅에 끼친 영향이 이만큼이니까 변론을 하지 않아서 1심은 그렇게 판결 냈으니까 2심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순실 씨가 반성하고 자숙하면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런 분란을 일으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서원 씨가 반성을 하는 걸 뭐 보셨어요? 뭘 바랄 걸 바라셔야죠. 그렇죠. 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단순한 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제가 국정농단을 최초로 2014년도에 제기를 하면서 쭉 오랫동안 추적을 한 저에 대한 개인의 공격이 아니라 국정농단 자체를 최순실 씨는 부정하고 국정농단을 주진우, 안민석 이런 불량배들이 국정농단 이것을 조작을 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저만 괴롭히고 주진우 기자는 가만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만만한 모양이에요. 네, 만만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또 선을 또 지켜가요. 자,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 상승세. 가파릅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를 막 앞지르는 조사가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경태 선대 위원장님입니까? 본부장님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아시다시피 첫 번째 동력은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야, 특히 보수 세력, 보수 후보 가운데서 20, 30대로부터 지지를, 이런 열광적인 지지를 얻게 된다면은,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골든 크로스가 추석 직후에 네.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거보다 약 2주 정도 좀 앞당겨져서 이런 가파른 상승세를 가지고 오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 상당히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캠프에서는 여기에 고무되지 않고 묵묵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면접은 잘 끝났습니까? 여유가 돋보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네, 홍준표 후보는 여야 통틀어서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는 후보이고요. 특히 홍 후보는 기존의 여야 주자들처럼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보다는 사실 내실 있는 그런 공약들을 많이 내걸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제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집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학 입시 제도에 있어서 지금 수시가 한 80%입니다만은 정시를 정상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 그리고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시킴으로써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홍 후보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욱 높아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민석 의원님? 예,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운이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1등을 치고 달리다가 네. 스스로 소위 말하는 잡벅을 해서 네. 계속 이제 꼬꾸라지고 있던 차에 네. 청부 고발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이런 해괴한 사건, 이런 제2의 국정농단급에 이르는 검사와 야당이 짜고 이러한 국기문란 사건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저의 제보에 의하면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또 하나의 수류탄이 터진다. 윤석열 네. 후보에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덕을 보는 후보 홍준표 운이 좋은 것이죠. 또 다른 측면은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자고우면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이다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다른 것도 아닌 양극화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젠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한마디로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을 요약하면 사이다 정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코로나 이 답답한 시대에 이 초유의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가 모두가 마스크를 끼면서 식당도 다니고 일상을 하는 이 특별한 이 시대, 이 난세 시대죠. 이 난세 시대는 안정적이고 원만한 리더십보다는 사이다 리더십을 이제 원하는 그런 국민들의 민심이 홍준표를 지금 치고 오르게 하고 있고 그것은 역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그 사이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민석 의원님, 근데 홍준표 후보님 얘기할 때 표정 관리가 좀 안 되세요. 좀 기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홍준표 후보는 만만치가 않고요. 네. 홍준표 후보 저는 이제 이미 한 달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추석 전에 홍준표 후보가 역전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하셨어요. 한 적이 여러 번 있고 하셨어요. 여러 번 했죠. 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저희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더 저희들이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윤석열 후보는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저런 분 정도가 대통령 되는 거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이미 마음속으로 공감이 확산되고 있지만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영남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특히 본인이 지사를 했던 그리고 고향이 창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남에서 지지세가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DK 그리고 뭐 지역구였던 그렇죠. 대구 지금에서 경북에서도 지역구가 강하고. 있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강세를 보일 거기 때문에 지금 추세라면은 저희들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 홍준표 될 텐데 홍준표는 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보다는 더 훨씬 상대하기 버거운 그런 상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어제 김웅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잘 봤습니다. 네. 그게 답니까? 네. 그 김웅 의원은 특별한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언급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윤석열 그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반론도 제기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어떤 그 우리가 대선 때 보면은 항상 그 각종 의혹이나 그 공작 정치가 만연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럴 것이다라고 확신해서 예단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조용히 좀 지켜보고 있고 어쨌든 여당에서 너무 지나치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 공세를 펼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만 저 고발장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래통합당 쪽에서 전달된 거는 확인됐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 국민의힘에서 빨리 이 문제를 좀 매듭 짓고 앞으로 나가야 될 텐데 자꾸 이 문제 고발 사주옥이 계속되면 당내 홍준표 후보한테도 좀 불리하고 조금 국민의힘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당내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당내에서 어쨌든 그 이해 당사자들이 그 진실에 대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밝혀내는 진실되게 밝혀내면 된다 보고 있고요. 네. 또한 이게 사법적으로 사법부에서 또 판단해야 될 문제 같으면은 사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것을 그 우리 야당에서의 그 이야기 해결해야 될 부분을 지나치게 여당에서 뭐 총공세를 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제가 이 청부 고발 이 지금 국면에서요. 그 잘났다고 하던 이준석, 윤석열 그리고 검사 출신의 김웅 의원 이런 분들이 바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께서는 정치 공작이라는 것으로 덮어씌우고 있는 것인데요. 자기의 수족인 그 손준성이라는 검사가 고발장을 야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을 해준 것이 네. 그게 지금 사실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 대해서 적어도 유감이고 미안하다는 그게 사실 자기가 시키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자기 부하가 그랬으면 자기 수족이 그렇게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사과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조경태 의원님 정치 공작으로만 지금 몰아붙이고 있고요. 조경태 의원님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을 줬다.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 고발이 됐다. 이렇게 드러난다면 윤석열 후보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윤 후보가 사전에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예, 저는 제 생각에는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홍준표 후보를 도와주고 있는 입장에서 네. 좀 어찌 보면 유력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 네. 쪽에 대해서
제가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좀 잘 슬기롭게 잘 풀어내므로써 우리 경선이 좀 더 정정당당하게 네. 치러낼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요. 빨리 끝내야 될 텐데요.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안민석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그렇게 표정 관리하지 마시고요. 예, 윤석열 후보가 정치 공작 이 프레임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도 공격하고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김웅 의원의 태도가 오락가락하면서 결국에는 누가 줬는지도 잘 모르겠다.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머리 좋으신 양반들이 이렇게 바보 코스프레를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영국 속담에 한 가지 진실을 듣기 위해서 7가지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면 다 해결될 것을 김웅 의원님께서도 제일 초반 대응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내가 누구한테 받았고 읽어봤더니 조금 심각해서 당에다 이것을 전달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은 본인도 살고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처음부터 뭔가 이 진실을 덮으려는 그런 생각에서 계속 이렇게 스텝이 꼬여가고 있는, 그리고 김웅 의원은 지금은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러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안민석 의원님이 미국 유학파인데 영국 속담을 얘기해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지금 안 의원께서는 자꾸만 표정 관리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저는 초지일간 네. 소신을 얘기했고요. 예, 품격을. 예, 저는 우리 여든 야든 경선이 좀 아름답게 상대방을 좀 네거티브하지 않고 네. 서로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는 그런 어떤 건전한 좀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경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적어도 예, 표정 예. 관리가 아니라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홍준표 후보의 선대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이거든요. 검찰의 심각한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한 것인데 예. 사실을 진실을 말하라는 그 정도의 워딩은 해 주셔야지 정치인다운 그건 그런 앞서 제가 자세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2002년 대선 때 보면은 김대엽의 소위 말해서 병풍 사건, 병력 비리 사건이라든지 이해창 후보에 대해서 당사자의 20만 불 수수설 이런 게 그 당시에는 마치 진실이냐 언론에 보도되고 또 당사자들 폭로했던 사람들은 심지어 녹음 테이프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해창 후보의 20만 불 수수설은 거짓으로 밝혀졌고요. 네. 또 김대엽 병풍 사건 역시도 거짓으로 밝혀짐으로써 다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네. 조금 더 좀 책임지는 모습, 그 진실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린다. BBK도 정치 공작이라고 했는데 그건 다 사실이었는데 말입니다. 6060님께서 윤석열 후보가 더 사이다 같은데요. 기자회견에서 국민들 등골을 온싹하게 만들더라고요. 얘기합니다. 3050님은 홍준표 후보 공약 중에서 국회의원 줄인다는 말 제일 마음에 듭니다. 홍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윤석열 후보 얘기하다가 시간을 다 썼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민석, 조경태 고맙습니다. 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